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주 초부터 한학자 구속, 권성동, 재소환 이런 얘기 한참 나왔는데요. 요즘 지금 관심이 조희대나 이런 쪽으로 넘어왔습니다만 그래도 이 통일교와 국힘당, 권성동 이들 간의 커넥션이 여전히 궁금증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통일교 쪽의 커넥션은 국힘당을 해산시킬 수도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심을 늦출 수가 없겠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오밤중 뉴스에서는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가 바로 그 부분, 권성동 혹은 국힘당과 이 통일교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주고 계시죠.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전문가란 말을 이렇게 웃으세요. 보통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찐 전문가들은 전문가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말에서 품격이 드러나길 마련인데 뭔가 포장이 된 느낌이 살짝 있어서 민망해서 웃었습니다. 네. 근데 이 통일교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꾸준히 계속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권성동 구속 전후에 많은 말씀도 해주셨고, 특히 한학자 구속과 관련해서 우리 그 얘기 했었어요. 한학자 구속 얘기를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딱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난 권성동 구속 때부터 이게 투 스트라이크를 딱 맞아버리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네. 그 권성동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강릉에 단비가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통일교 이 한학자 구속된 이후에 우리 사회도 계속 좋은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 통일교에서는 내분이 한참 일어나고 있어서 이 내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통일교가 분열하게 될 경우 또 어떤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한학자 씨를 통일교에서는 홀리마더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참 어머니. 그다음에 또 트루스 페어런츠, 참 부모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제 하늘 부모님이 되는 거고, 땅에 있는 이제 문선명과 한학자가 참 부모님이 되는 건데, 거기서 참 어머니를 담당하고 있고, 홀리마더, 독생녀라고 표현하는데요. 한학자가 독생녀라고 하는 거죠. 참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통일교인이 아니라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는데. 그러면 하느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냥 뭐야? 그럼 그냥 상징이죠. 그냥 상징적인 거고. 거기는 홀리마더 안 계시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상징적인 거고 사실상 이 통일교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문선명 그리고 한학자인데 지금은 한학자가 더 중요하겠죠. 문선명은 어차피 이제 죽었으니까. 네네네. 참. 자,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가셨어요. 홀리마더가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아주 홀리한 저기 제일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서울구치소 지금 난리죠. 핫해요. 거기는 지금. 그런데 통일교가 내분에 빠져들었다. 야, 이거 뜻밖의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안 그래도 통일교가 원래부터 이게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재산 싸움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한학자와 삼남 문현진의 싸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한학자가 구속되고 나서 그러면 한학자 다음을 이어갈 세대가 누구냐. 그럼 여기에서 삼남 문현진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차기 한학자 다음 차기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이며 그럼 그들의 싸움이 되겠죠 또. 한학자가 이제 구속이 되니까 누군가 빨리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렇죠. 자기들 딸은 급했겠네요. 이미 어느 정도 사전 작업은 한학자가 다 해놨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어쨌거나 한학자가 이제 좀 기반을 다져놨더라도 노리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틈을 타서 치고 나가야 되니까 내분이 본격화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홀리마더가 아주 100억을 쓰셨더라고요. 아우, 지난 그러니까요. 네, 아주 화끈하게 쓰셨습니다. 대선 때. 야, 대단합니다. 100억. 아니, 그 얘기가 좀 있었긴 했었어요. 저기 뭐 그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통일교 측에서 변호사들 되게 빵빵하게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변호사들을 부를 때 공 하나가 더 붙어서 들어왔다. 1,000만 원짜리 변호사라고 변호사면은 하면 1억, 1억짜리 변호사라면 10억, 10억짜리 변호사면은 100억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돌았어요. 그런데 100억짜리 진짜 홀리머니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별 수는 없네요. 구속은 됐네요. 그렇죠. 이게 구속이 어떻게 됐냐. 이게 처음에 구속이 되냐 마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참 뭐 아시겠지만 정재욱 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네. 실질 심사를 할 때에 과연 정재욱 판사가 제대로 이 심사를 할 거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제대로 심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한학자가 최후 발언으로 나는 한국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안은 나하고 별개의 일이다라는 걸 강조를 했었고, 그러니까 뭐 특검에서도 자기가 그 교리를 설파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발언들 자체가 이제 통일교 내부에서 혹시라도 분열이 있을 때에 분열 생기지 말라고 본인의 어떤 그런 상징성, 신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런 신성한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신이고 나는 난 관심 없어. 나는 이미 신인데 내가 한국 정치에 굳이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 이런 취지 발언인 거죠. 나는 하늘의 사람인데 한국 정치 누가 되든 뭔 상관이 있니? 다 내 마음 내 손 안에 있는데 뭐 그렇죠. 이런 식이죠.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했다면 그건 그놈의 잘못이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 윤 본부장이죠. 네, 윤영호. 네. 본부장. 그놈이 한 짓이지 내가 한 짓은 아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일탈인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구속이 됐고요. 근데 이제 거의 한학자를 모시던 비서실장 정 씨라고 있어요. 정원주. 네. 정원주 씨는 기각이 됐어요. 그걸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학자가 구속이 안 됐지만 정원주 씨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은 더 될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한학자가 잠시 감옥에 가 있음으로써 정리는 더 수월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근데 정원주가 구속 기각이 되고 나서의 그 통일교 내부 상황을 보면 좀 더 어지러운 측면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후수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한학자는 결국 구속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 홀리마더가 머그샷도 찍고 학문 검사도 하고 뭐 이랬을 거 생각하니까 좀 민망하더라고요. 네. 참 이게 참 우리나라의 참 네. 네, 평등하죠. 아찔한데요. 네, 네. 평등합니다 이거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 정재호 부장판사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어떻게 왜 그 한학자를 구속했느냐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재호니까 영장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게 정재호가 아무리 봐도 이 조희대와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네네. 이런 사람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한학자의 그 거취 문제도 신병 문제도 그러면은 조희대에 이빨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 한학자 구속이 되지 않으면은 조희대 입장이 매우 곤란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권성동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대로 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잘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학자가 구속이 됨으로써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나 지금 특검의 소환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계속 거부를 한다고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재판이 들어가고 했을 때에는 또 다른 문제다. 근데 문제는 이 한학자가 구속이 되고 나서 그 서울 구치소 앞에 있던 통일교 신도들이 엄청 울었다. 아주 핫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희한한 게 죄를 지은 거는 한학자고 혐의점이 있어서 결국 구속이 된 건 한학자인 건데 그런데 홀리마더에게 불효를 했다라는 취지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불효요? 누가 불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학자가 어쨌든 지금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신도들이 잘못해서 신도들이 기도를 더 많이 드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게 불효라고 본 거예요? 그게 불효를 저지른 거다. 우리 어머니를 더 지켜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아니 홀리한 분인데 홀리는 스스로 지키셔야지 뭐 또 신도들이 지켜드려야 돼.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 앞에서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둥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신도들이 막 엄청 많이 이제 몰려들었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신도들이 운 것과 별개로 지금 통일교 내부의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여기 몰려와가지고 소란 아닌 소란을 피우고 계신 분들은 또 있고 네. 서울구치소 요즘 핫하겠어요. 윤석열 때문도 핫하겠고. 네. 난리가 예, 아니죠. 한학자 씨 때문에 또 핫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분이 시작됐다. 네. 그 내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한학자가 구속된 이후에 그 2인자라고 거의 볼 수 있었던 그 정원주, 그러니까 비서실장 정원주의 책임론이 이어지고 있어요. 꼬리 권력이죠, 저 동네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한학자를 지키기 위해서 한학자가 본인이 스스로 이제 설파했던 방식이 윤영호가 잘못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정원주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학자의 신성을 지키고 참 어머니니까 거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이 밑에서 일하던 애들이 잘못한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통일교 전국 교구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옛날에 지구별로 지역별로 지구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지구장들이 목소리를 이렇게 단일 목소리를 낸 게 처음이래요.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원주가 잘못한 거다. 정원주가 잘못한 거다라고 하면서 서울구치소 앞에서 성명서를 내기도 했었어요. 정원주가 아니었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붙잡혀 갈 일이 없었을 텐데. 없었을 텐데 이 정원주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성명서를 냈고 윤용호가 잘못했고 그다음에 또 정원주가 잘못했고 얘들이 문제다. 네. 얘들을 감옥에 보내라. 그런 거죠. 야, 글쎄요. 그러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신한국 축복 2세 이 희원회가 뭐냐면은 통일교 2세들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문선명 때부터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희원회라고 하거든요. 그 2세들도 교구장들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이 정원주를 비롯해서 지금 정원주뿐만 아니라 뭐 세계일보 그다음에 통일교 소속 그 재단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그 재단에 있는 지도부들 너희들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글쎄 이거 정원주라는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느낌으로도 보이고 그렇죠. 한학자가 없을 때 정원주한테 빼앗긴 주도권을 회복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보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원래는 정원주가 가평 그 천원궁 그쪽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쫓겨났대요. 그래서 지금 다른 쪽에서 기거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쫓겨났다. 아예 쫓겨나서 너무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거기 천정궁, 천원궁 이쪽에서는 전혀 살 수가 없고 다른 쪽에서 지금 기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자면 지금 권력 공백 상태네요, 통일교는. 근데 권력 공백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한학자가 본인이 구속될 것을 대비해서인지 미리 후계자를 지명을 해놓고 갔어요. 후계자. 네. 후계자가 누군가요? 아들들이 되게 많긴 하던데. 이제 한학자 문선명과 한학자가 솔직히 가장 예뻐하고 후계자로 먼저 삼았던 게 장남, 차남이었는데 장남, 차남 일찍 죽었어요. 맞아요. 장남은 이제 2008 미국에서 년인가 살다가 사망했고. 2008년에 이제 죽었고 차남은 이제 교통사고로 20살 되기 전에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장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결혼했다가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왜냐하면 부인이 나중에 미국 건너가서 문선명은 그 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제 시아버지를 좀 욕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끝났고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 둘을 낳았는데 그 둘이 이렇게 이제 선교사가 됐어요. 통일교 선교사. 그 둘을 후계자로 한학자가 임명을 한 거고요. 그다음 아들들을 건너뛰고 손자로 바로 그쵸. 아들들은 이제 없으니까 그 손자들을 이제 2명을 천의 축승자라고 해서 이름 따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천의 축승자 마치 북한에서 김정은 밑에 김주애
정일 밑에 김정은, 김주에 내려갈 때 계속 새로운 호칭이 생기는 거가 비슷한 네,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2명을 지정을 해서 이미 했고요. 후계자 그 관련돼서 뭐 행사를 크게 치렀어요. 성대하게. 그 다음에 이제 차남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일찍 죽었는데 이게 원래는 통일교에서 가정을 중시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 가정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이제 천국과 같은 건데 그 사람은 이제 차남은 교통사고로 일찍 죽었으니까 그러네. 결혼 자체가 불가능하네요.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수준이거든요. 아, 그냥 통일교 교리에 따르면. 지옥행 티켓이야. 그냥 네. 예약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제 지옥에 간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 그래서 영혼 결혼식을 치러서 부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요? 그 부인은 자기 남편 살아 있을 때 결혼한 게 아니라 죽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도 이제 통일교 신자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며느리인데 남편이 없는 계속 며느리인 거예요? 그쵸. 대신에 뭐야? 이제 그 며느리한테 유니버셜 발레단을 줬어요. 그래서 단장이에요 지금. 유니버셜 발레단의 단장입니다. 네. 대단하네. 네. 그래서 그 며느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장남 부인 그 첫째 며느리하고 둘째 며느리를 이제 참가정 사위기대라고 해서 거기도 후계자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참가정 사위 기대. 네. 참 별게 다 있네. 그래서 일남 이남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후계 구도를 이미 완성을 해놨고요. 한학자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한학자가 수렴 청정을 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저 삼남, 그러니까 일남, 장남하고 차남 네. 이들의 아들이면은 지금 나이가 그래도 20, 30대 됐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선교사 활동도 하고 선교사 있으니까. 활동이니까. 네, 결혼도 네. 일찍 했고요. 그래서 이미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후계 구도가 이미 잘 짜여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학자가 본인이 특검 출석해서 이제 나중에 구속될 거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내분이 일어날 만한 게 이미 삼남 문현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한학자가. 그렇죠. 자기 아들하고. 네. 근데 삼남 쪽하고 소통하고 있는 통일교 내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와, 이거 되게 복잡해지네. 그럼 이제 그림이 아주 이상하게 가는 거죠. 이거 뭐 왕조의 왕이 찬탈 쿠데타하고 무슨 네. 뭐예요, 저 용의 눈물 같은 느낌이 확 나는데요.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카더라입니다. 우선은 카더라인데 이제 한학자가 구속될 때 그 옥중에서 수발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옥중에서 옥중 서신을 이제 발표할 거 아닙니까? 네. 뭐 메시지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메시지를 후계자들 그 지도부한테 전달할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삼녀. 그러니까 이 14명 자식을 14명 낳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째 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삼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문인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미국 통일교 쪽에다가 지분을 줬었는데 그런데 이제 뭐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한번 쫓겨났다가 축출됐다가 이번에 복귀를 했군요. 복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옥중 수발을 그 문인진을 통해서 하게끔 하고 이 문인진을 통해서 목소리를 전달하게끔 한다. 한학자가 그런 식으로 이미 그 내부에서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다 해놓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복잡해지는 게 이제 한학자가 본인이 믿을 만한 자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놓고서는 그 자식들이 한학자 본인의 뜻에 따르도록 이미 구축을 해놓은 거고 거기에서 이제 문현진 쪽하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게끔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야, 아주 복잡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이것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뭐 통일교 내부에서 상당히 갈등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기본적으로 한학자라는 사람이 건재할 때의 문제인데 이 양반이 건재 안 할 것 같아. 맞아요. 지금 자꾸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와요. 맞아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한학자가 후계자로 설정해 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뭐 참가정 사위기대랑 뭐 천의 축승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죠. 지금 한학자 특별지시로 대선 때 100억을 조성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 자료가 이미 이제 나왔으니까. JTBC 통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재단이 이제 효정 글로벌 피스 재단인가요? 통일재단 뭐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아무튼 효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효정에서 이번에 100억
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TP, True Parents, 네, 참 어머니 지시로 TP 지시로 100억을 마련했다라는 게 회계장부에 명확하게 찍혀 있는데 지금 이 효정이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효정이 의뢰한 건설사가 하나 있는데 그 선원건설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뭐 천정궁이랑 그 다음에 한학자 문선명을 위한 뭐 도서관이 됐든 뭐 기념관이 됐든 뭘 좀 지어라 이렇게 효정에서 의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원건설도 어쨌든 통일교 소속 건설사인 셈인데 지금 그 선원건설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엄청 비난을 많이 해요. 공사 대금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효정이 돈을 안 줘서 선원건설이 지금 돈을 못 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 100억 원은 또 어떻게 마련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또는 뇌물죄뿐만 아니라 이거 그 횡령 문제가 네, 또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횡령 문제 지금 뭐 횡령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심각해지겠네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대선 직전에 목회자 하사금이라고 그래서 원래 윤영호 부인 그 이모 씨가 재정국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건 이제 아주 돈줄을 많이 쥐고 있었겠죠. 그쵸? 돈줄 핵심이죠. 네, 핵심이죠. 그래서 그 성도한테 5억을 마련을 해라. 그러니까 회계장부에다가 이제 5억과 관련된 회계전표를 마련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는데 실제로 목회자 하사금이라고 해서 5억을 마련했는데 2억 5천만 목회자 하사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2억 5천은 행방불명이 된 상태예요. 그 누가 빼돌렸다는 얘기네? 그치. 이거는 비자금으로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후에 이 돈이 공교롭게도 지구장들한테 갔고 지구장들은 또 공교롭게 국민의힘 시도당한테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비자금을 윤영호랑 그 부인이랑 마련을 해서 국민의힘 시도당한테 주기 위해서 이 비자금을 마련을 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5억이 지금 여러 군데로 나눠졌죠. 각분요. 그러니까 그렇죠. 100억이라는 돈을 조성을 했고 그중에 일부가 자꾸 그러니까 이제 계속 투입이 되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내용 중에 일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거죠. 그러면 근데 이게 대선 자금 이게 사실 그 정치 자금이긴 하지만 이게 말이 대선 자금이 사실은 이게 뇌물이거든요. 뇌물. 그러니까 뇌물은 3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게 맞아요. 예, 그 양형이 푹푹 뜁니다. 상당히 지금 강한 얘기가 됐어. 지금 강한 처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그런 됐어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 권성동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문제되는 의원 몇 명이 있는데 최근에 윤한홍 의원도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호남 발언으로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재 의원도 시도당 호남에 불 안 나느냐고 했다. 네. 근데 뭐 지금 통일교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뭐 본인은 김정재 본인은 이게 통일교에서 준 후원금인지 몰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쵸. 통일교가 그렇게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종교 단체든 기업이든 정치인한테 돈을 이렇게 몰래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돈을 줬다는 걸 모르면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한테 부탁도 못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몰랐다는 거는 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정말로 그 내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 정말 저 정치인을 후원하고 싶다라고 할 때나 가능한 얘기예요. 와, 근데 그런 사람은 없죠. 복지가가 얼마나 될까요? 어. 그런 아무튼 그래서 김정재 의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보통 통일교에서 그러니까 뭐 신도들이나 목회자들한테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많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보통 1,00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거마비로.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국회의원들한테 돈 주는 건 일상화가 되어 있는 통일교에서 대선 자금 100억 원을 마련해서 이만큼까지 뿌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제 국민의힘이 뭐 몇 명 의원들만 받았겠느냐. 이건 진짜 시도당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심각하죠. 심각하네요. 네. 지금 이 대선 자금도 대선 자금이지만 뭐 지난번에 보면 국힘당의 통일교 신도들이 막 집단적으로 입당했다는 그런 얘기 네.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뭐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또는 뭐 그 총선이나 이런 거 경선할 때 많이 입당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지금
슬슬 좀 문제되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있다면서요? 지금 특검에서 그 지난번에 그 서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11만 명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국힘에 입당한, 그러니까 2023년 3월 전당대회가 문제잖아요. 지금 네. 그때 권성동 의원 대신에 김기현 의원을 통일교인들이 밀었냐 안 밀었냐, 요게 지금 핵심이 되는 건데, 이때 입당한 통일교 신도들이 3,100명, 총선 때는 400명이었다. 근데 이게 입당이 숫자가 적은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때 입당한 사람들이 3,100명이었다는 거지. 그 전에 입당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책임당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윤석열 때부터 계속 입당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그런 거죠. 그런 꾸준히 거죠. 입당했고, 그러니까 이제 총 얼마나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총 몇 명이냐, 시기별로 몇 명씩 됐느냐, 이 부분 다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그 김기현 때는 대략 합쳐서 한 3,500명? 그렇죠. 그리고 저 3,500명 숫자가 결코 작은 게 아닌 게, 작은 게 아니죠. 저 3,100명, 전대 때 3,100명이라고 하는 건요. 보통 제가 알기로, 제가 선거를 한번 뛰어봤을 때 이제 경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각각 이제 입당 원서를 받아서 자기가 확보해야 되는 당원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국회의원은 못해도 3,000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저 3,100명이라는 숫자는 국회의원 후보 하나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숫자인 거예요, 당원이. 그러면은 권성동 의원 대신 김기현 후보를 밀었다. 저 3,100명 갖고도 밀 수가 있는 거예요, 김기현을. 그리고 이 3,100명 통일교 쪽 사람들이 워낙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직화된 3,100명은 무시무시한 숫자예요. 엄청난 거죠, 진짜. 저거는. 그러니까 그죠? 저게 작은 숫자가 아닌 절대 거죠. 작은 숫자가 네네. 아니죠. 저게 뭐 일당 100, 일당 1000을 하는 뭐 그런 숫자인 게 분명합니다. 특히 전당대회에 앞두고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면 그 전에 이미 들어와 있던 사람들과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명백하게 지금 저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거 특검에서 확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국민의힘에서 그러면은 김기현 의원이 대표로 됐다라는 거는 이미 뭐 부정선거처럼 돼버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출신의 당원들이 뭐 윤석열을 당선시키는 것 정도야 뭐 일이 아니었겠죠. 네. 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과거 울산시장에서 낙선할 때 이제 송철호 시장한테 밀려서 네네. 낙선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나중에 그게 문재인 정부의 뭐 공작 때문이다. 맞아요. 그러면서 뭐 황운하 국회의원이 네. 뭐 그 주도를 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선거 가지고 장난친 사람은 김기현 의원이었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의 잘못을 남의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가 그렇게 사니까 남도 그렇게 산다. 진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쵸. 그런 딱 그 느낌인 상황인 거죠. 거죠. 네, 네.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국민의힘 것만 관련된 것도 아니고 지금 또 하나 나온 게 최근에 김건희 그라프 목걸이 전달한 거. 그라프 목걸이. 네, 그 6,220만 원. 이게 강남 갤러리아에서 샀는데 그 강남 갤러리아에서 상품권으로 산 그 영수증 이게 최근에 특검이 확보를 했어요. 야, 근데 목걸이가 매번 헷갈려요. 통일교에서 산 목걸이는 그라프 목걸이. 그라프 목걸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전달한 건 반클립 반클리프 목걸이. 그라프 반클립. 아, 헷갈리네. 너무 헷갈려요. 저도 액수도 좀 비슷하게 6천만 원씩 네, 되더라고요.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아니 저는 그런 명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아, 근데 무슨 목걸이가 그렇게 헷갈려요. 비싸죠? 그러니까요. 근데 엄청 비싼 거를 또 우리 여사님이 착용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네. 아, 참 뭐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글쎄 지금 김건희한테 그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지금 수의를 입고 저는 반클리프 목걸이든 뭐 그라프 목걸이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거죠. 아마 앞으로 계속 거기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을 때나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건데 어찌됐건 이 통일교에서 지금 정치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한학자 이후에 그 후계자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갈 거냐. 지금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윤영호, 정원주 잘못이고 한학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해야 한학자 중심이 되는 이 구도가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통일교 내에서 이런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건 통일교 내분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내부적으로 이게 중요한 자료들이 새 나오고 있는 거는 이미 분열이 시작돼서 자기들끼리 지금 서로 이제 찌르기 한다는 얘기네요.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어. 그리고 지금 그거를 삼남 문현진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추긴다고 들었어요. 저도. 야, 이게 이 동네에서 좀 볼만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한학자가 무너져야 문현진 입장에선 자기가 다 그 통일교 쪽을 그러니까. 장악할 수 있는 거고. 야, 이게 그 내부에서 앞으로 복잡한 이합 집산 또는 갈등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계속 긴 재산 싸움 속에서 솔직히 이 통일교 정말 이 통일교 교리를 믿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들리잖아요. 지금 하다못해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이만희가 절대 죽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막 이만희가 늙어가는 사람 아, 당연하니까 어떻게 보는 안 죽어? 왜 안 죽어? 이제 그런 이제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잃는 거거든요. 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자기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확 도는 거지 뭐. 근데 그럼- 그게 무슨 형태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사회적 문제로 이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럼 이제 지금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단순히 지도부들 간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그 밑에서 있었던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어떻게 케어가 될 거냐. 만만찮네요. 아주 그러니까 이래서 사이비가 문제라는 거죠. 이 사이비가 가정 파괴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사회적 문제를 양산해내는 아주 그러네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통일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계속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야, 참 문제가 심각하네요. 어떻게 네. 보면 사회를 좀먹는 암적 존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를 좀먹는 암적 존재라는 표현이 참 딱 들어보면 맞아요. 네. 참 좀 센 표현이에요. 아주 강한 표현인데 무시무시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통일교가 딱 그에 맞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통일교의 그 어떻게 보면 조금 소형화된 버전이 신천지잖아요. 맞아요. 예, 이들이 또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모르겠고 이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도 좀 우리가 좀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다행인 건 이 통일교 신천지를 이제까지 건드릴 수가 없었는데 윤석열 김건희 덕분에 건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거는 그렇죠. 네. 이 윤석열 김건희로 이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던 악들이 줄줄이 고구마 줄기 나오듯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제 단칼에 자르기만 하면 된다. 예, 참 신천지의 악행은 제가 불교 그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었어요. 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많이 봐왔고 그렇죠. 그래서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거를 말을 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거론이 안 되는 시대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악들은 다 끄집어내준 네, 그게 그 계기가 된 게 윤석열이 아니었나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앞으로 또 얘기하게 딱 많겠네. 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하고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또 하겠다 이거. 아무튼 열심히 취재해서 네 다음 주에도 소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